안전운항을 위해 항공기를 정비할 때 필요한 부품 대부분은 미국과 유럽연합,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데요. 이때 붙는 관세가 매년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내년까지는 한시적으로 항공기 부품 관세를 면제받지만 2025년부터는 점진적으로 감면율이 줄어들어 2029년 면세 조치가 완전히 사라지는데요. 최근 항공 업황이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부채를 줄이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는 항공업계에는 큰 부담 요인입니다. 주요 경쟁국들은 세계무역기구의 민간 항공기 국제협정 TCA에 가입해 항공기 부품 관세를 100% 면제받고 있습니다.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세금에서부터 경쟁국과 큰 차이가 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국제협정 가입 등을 통해 정비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K항공산업이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회복하고 가격과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체적 노력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바다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피서객이 어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국에 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조성했는데요. 꾸준히 방문객이 늘어나는 등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전국에 125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곳은 어촌의 자연환경과 생활문화를 관광 기반으로 연계한 곳인데요. 도시민은 다양한 어촌 체험을 할 수 있고 어가에게는 추가 수입원이 됩니다. 최근에는 공유 사무실도 조성하고 있는데요. 관광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수요도 잡겠다는 겁니다. 어촌 체험마을에서는 바다가 보이는 공유 오피스에서 휴가처럼 일을 하는 워케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와 해외여행 급증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관광객을 이끌 만한 인프라가 더 확충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해수부는 당장 이번 휴가철에는 어촌 체험 휴양마을 홍보를 대폭 강화해 관광객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근 몇 년 새 몸집을 불려온 해외 부동산 펀드. 사모펀드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공모펀드도 2조 5천억 원에 달할 만큼 커졌습니다. 우량한 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로 일반 투자자들이 몰렸는데 이런 기대는 최근 급변한 시장 상황에 크게 꺾이고 있습니다. 공실률 상승과 자산 가치 하락으로 심지어 헐값에 자산을 매각하는 펀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판매사인 증권사 등 금융권도 이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판매사는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의 경우 위험성에 따른 사전 고지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불완전 판매에 따른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미 기관 투자자들은 해외 부동산 펀드의 손실 확대로 불완전 판매 소송까지 불사할 예정인 만큼 개인 투자자들 역시 같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성비 높은 디저트를 찾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편의점 업계가 앞다퉈 신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을 진행해 협업 디자인 가게 선정부터 패키지 디자인까지 상품 개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해외 브랜드 도입도 준비 중입니다. 국내 한 편의점 기업에서는 지난달 고급화 PB 프리미엄 골드의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편의점 디저트로 유명한 일본의 편의점 기업과 상품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편의점 업계의 디저트 상품군 강화 효과는 실적으로도 잘 드러납니다. 올해 상반기 편의점의 디저트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훌쩍 늘었습니다. 가성비 디저트 전성시대, 해외 브랜드 도입부터 산학협력까지 편의점의 상품 개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행의 속풀이 최남영 이한기 기자입니다.
네, 지금 수도권 산업권에서는 뭐 철도만큼 도로 개발도 한창인데요. 그 서부 간선 지하 도로부터 포함해가지고요. 뭐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 사업, 그다음에 평택 시고속도로 확장 같은 그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뭐 거의 걸음마 단계지만 수도권 그 서쪽 북부랑 남부를 연결하는 도로도 좀 이제 민자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사업들이 뭔가 좀 이게 좀 가시적인 단계가 있으며 저희가 따로 코너를 뽑아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 주제가 네, 그 최대 현안이죠. 네. 그리고 최대 이슈이기도 하고 네,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맞죠? 주변에서 걱정이 좀 있었어요. 전 네.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네. 워낙 또 민감한 이슈긴 한데 어떻게 다룰 거냐. 괜히 또 잘못 건드렸다가 좀 폭발하게 되면 뭐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민감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고요. 이 도로가 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왜 추진이 돼야 되는지, 좀 백제가 쉽지 않은지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네 번째 순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뭐 언젠가는 한다. 이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배께서 용기를 내주신 만큼 저도 이제 소개를 네. 용기를 내고 해보겠습니다. 네, 네, 파이팅. 예. 네, 현 계획으로 보면은 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네.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이제 양평군 강상면을 잇는 총 길이 29km의 이제 4차선 고속국도입니다. 네. 총 사업비는 1조 9천억 원 정도가 되고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남 감일 신도시 그리고 네. 교산 신도시의 좀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서 좀 네. 하나로 꼽히고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2021년 4월에 이제 예타라고 하죠.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7월에 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착수한다고 해서 저희가 기사를 좀 보도했었고요. 근데 여기만 보더라도 보면 오늘 이현 기자는 이제 그 하남에서 강상면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보면 하남 감일동에서 지금 양서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논란 전후를 좀 살펴보면 가장 크게 바뀐 게 종점이에요. 근데 그 예타가 끝난 이후에 국토부가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점이 바뀌면서 좀 연장 길이도 늘어났고요. 기존에는 27km였는데 이제 29km가 됐고 사업비도 약 1,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또 새로 바뀐 변경안에는 그 강화 IC를 추가하는 안도 부분도 돼 있습니다. 머리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안 그래도 멋있어. 걱정하지 마. 아니 그때 봤더니 보긴 봐야겠더라고. 진짜 봐야겠네. 머리가 납작해진 채로 네. 두시면 어떡해요, 피디님. 네, 그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토부 설명을 들어보면은 네. 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종점 변경안 의혹들 이게 교통량이 더 많으니까 괜찮다라는 논리로 좀 반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국토부는 이제 기존 안보다 네. 변경했을 때 교통량이 네. 이제 7,000대 정도가 더 많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 맞으면 이제 네. 이 도로를 이용해서 서울 송파나 강남권이나 하남 감일 신도시나 그렇죠, 예. 교산 신도시 네. 오가는 차량이 더 많다. 네. 종점을 그러면 왜 바꿨는지 그 네.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네 가지 쟁점을 소개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좀 민감한 부분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강화 IC를 추가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있고 방금 이한 기자 소개하신 대로 교통량 증가. 그러니까 기존 안대로 보면 원래 일평균 15,000대가 다녀야 되는데 일평균 22,000대가 다닐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국토부 설명인 거고요. 여기에 또 두 가지 추가를 하자면 예타 이 노선에 대해서는 뭐 좀 환경에 악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 양평 분기점도 위치상 맞지 않다라는 게 있어서 일단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배경 때문에 종점을 이렇게 바꿨다는 설명입니다. 저희 둘 다 뭐 정치부나 사회부 기자는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해당 의혹에 대해서 정확히 뭐 맞다 틀리다 반박이나 뭐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특기를 살려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언젠가는 한다라고 해서 그 SOC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린 부분으로 이 코너를 진행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봐주시고요. 저희 이제 뉴스원 기사인데 양평고속도로 정쟁 멈추면 정상 투진 가능하다. 그러니까 재추진을 사실상 이제 암시한 건데요. 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하남 감일 신도시와 교산 신도시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인프라인데 이걸 국토부가 백지화한다. 신도시 입장에서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죠.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좀 정치적인 산물로 전락한 상태긴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꼭 해야 되는 이제 사업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양평고속도로가 동서 중요한 도로 축이에요. 그만큼 이제 그 다양한 지자체와 주민들이 좀 편의를 볼 수 있는 노선이라는 때문에 국토부가 다시는 언젠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단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제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 서울 양평 고속국도는 이미 2017년에 1차안에 포함이 됐었고, 그렇죠. 그리고 동서 구축으로 네, 또 예. 이제
설정이 돼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계획 네. 2011년 5월 기준인데 네. 이게 쭉 보시면 남북 2축부터 해서 네. 이렇게 쭉 동서 9축까지 나와 있어요. 이미 예전부터 네. 좀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이현 기자 소개대로 여기 지금 고속도로 건설 계획도 나오지만 여기 이제 그 국가 도로망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이 구간이 되는 이 부분인 건데요.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동쪽으로는 쭉 가서 양양까지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서쪽엔 지금 이제 시흥까지도 이게 이어지거든요.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현재 지금 민자 방식으로 추진 중인 시흥 송파 도로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단 이현 기자 좀 저희 시흥 송파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 목감에서 위례 신도시 시흥 송파도 도로입니다. 예. 도로 예. 네, 내년 사업자 선정 절차 착수라는 예. 제목으로 네. 남영 선배가 작년 12월에 쓰신 네. 기사인데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시흥 송파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와 또 제3 경인 고속화도로가 지나는 경기 시흥 목감동과 네. 또 하남 감이동을 연결하는 약 30km의 4차선에서 6차선 도로입니다. 네. 또 국토부가 추산한 사업비는 2조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대우건설이 지난 2019년 11월에 BTOA 그러니까 네. 보면 손익공유형 민간 투자라고 예. 하는데 이 방식으로 건설을 제안을 했고 네. 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네. 주관하는 민자 적격성 조사도 통과를 사실상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단계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도 예. 이제 거의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서울 송파구 뭐 일부에서 좀 반대를 좀 하고 있긴 한데요. 현재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적격성에서도 충분히 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뭐 경제성 분석이라 하죠. BC 분석 이제 이미 1이 넘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계획으로는 2025년 착공을 해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참고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2032년 개통 예정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네. 이제 BC 분석이 1이 넘었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무슨 말인지만 BC 분석이 뭐냐면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인데요. 1이 넘었다는 얘기는 투입하는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좀 설명드렸는데 충분한 지금 가치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도로가 뚫린다고 하면은 나쁜 편은 아닌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득을 보기 위한 논점이 좀 바뀐 부분 때문에 오히려 저희의 취지는 이 양평 고속도로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코너 속의 코너 AS 시간인데요. 저 이번에 기승집단과 경제야 놀자를 보면서 우리 댓글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네. 이게 나온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예. 핵심을 찌르는 몇 개가 있었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벌써 두 번째 당첨이세요. 그 GTS 공정률에 대해 문의해주신 토롱님께서 이번에는 타당성 조사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타당성 조사는 그 아까 소개했죠. 예타 다음 단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예타 단계에서 추진 여부를 따졌다면 타당성 이 조사 단계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구체화하는 단계인데요. 혹시 뭐 손님께서 지금 이 상세 내용도 궁금해서 이 과업 지수를 좀 달라고 하시면 제가 메일 알려주시면 따로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댓글로 그 지하철은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는데 10호선부터는 왜 없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면서 저도 아까 PD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댓글이 지금 퀄리티가 정말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제 10호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내용이 있는 좀 설명인데요. 10호선은 지금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지하철을 보면 총 3단계에 걸쳐서 지금 추진이 됐었어요. 1단계에서는 1, 2, 3, 4, 5선, 2단계는 5, 6, 7, 8, 3단계에서는 9, 10, 11, 12. 근데 저희는 지금 보면 1부터 9만 돼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지금 10호선부터는 추진이 멈춘 건데요. IMF라든지 금융위기 등등을 거치면서 재정이 좀 많이 모자라서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던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정부가 구상했던 10호선은요. 그 경기 광명에서 경기 구리를 잇는 노선이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영등포라든지 뭐 서울역을 거치는 노선도 있고요. 11호선은 서초구 우면동에서 양천구 신월동을 가는 이제 그 노선인데 뭐 서대문 등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2호선은
그 서울 뭐 노원구하고 성동구 좀 동부권 일대죠. 서울 그쪽을 지나는 노선을 계획이 됐는데요. 대신에 그나마 다행인 게 현재 좀 진행 중인 노선을 보면요. 10, 11, 12를 좀 약간 좀 계승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뭐 예를 들면 신안 안산선 같은 경우가 약간 좀 뭐 10호선 일부를 좀 계승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용하고 있죠. 신부당선하고 네. 현재 지금 계획에 잡혀 있는 강북 횡단선 11호선 일부를 대체하고 있고요. 12호선은 현재 이제 공사 중이죠. 2025년 개통 예정인 서울 동북선 경전철이 뭐 일부 개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호선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알면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너무 재밌어요. 네, 내용이, 이런 거 네. 너무 좋네요. 네, 진짜 네네네. 재밌네요. 뭔가 남들이 그냥 이거 굳이 신경 안 썼는데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 댓글들을 많이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따로 이런 코너를 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댓글인데요. 이제 철도 공사가 활발한데 이게 수도권 철도를 강원도까지 이을 수도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ITX는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여기 또 아마 이분은 아마 GTX-B를 좀 염두에 두고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뭐 GTX 전문가 여기 있으니까 이현 기자 답변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언제부터 전문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수도권 철도의 강원 연장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네. GTX-B가 안 떠오를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 강원 춘천시에서 현재 네. 이제 남양주로 되어 있는 어떤 GTX-B의 네. 종점을 네. 이제 춘천으로 연장해 달라는 어떤 요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용 수요가 좀 충분하고 네. 또 건설 사업비에 대해서 네. 좀 논의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면은 네. 언젠가는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어떤 기대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는 게 현재 그 우리나라 보면 이번엔 고속철도 부분인데요. 현재 크게 보면 지금 경부선하고 호남선이 돼 있죠. 근데 지금 경부 호남선 사이에 중부선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다음은 좀 중부선 고속철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수를 한번 지금 제가 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SOC는 생활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